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행사를 가지고 이제 두 쪽이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전략을 확 바꿨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종찬을 갖다가 설득하는데 역점을 줬다면 오늘부터는 강공으로 나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공으로 바뀌는 조치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통일 담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게 윤석열 독트린. 요렇게까지 지금 해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심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북한을 다룬 사람들은 이제 뭐 대충, 북한을 다룰 때 어떤 시각에서 다루느냐,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느냐 할 때 이분법적 구분을 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에게 방점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김정은이한테 방점을 줄 것이냐, 뭐 그때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윤 독트린, 그러니까 통일 담론에는요, 북한 주민에 준 메시지로 메시지에 방점을 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종찬, 그 다음에 이제 김영석, 이제 결국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갔어요. 이종찬은 이제 이 배신자, 이 프레임에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저 우당 이회영 선생은 그야말로 애국자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종찬이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요. 이종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딱 자리밖에 없어요. 공직 자리. 자,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건 김영란법 위반자다.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종찬이가 말이죠. 얼마나 이 심사 평가를 갖다가 편향적으로 했는지. 자, 그래서 김영석에 대해서는 50%대, 50대의 낮은 점수를 주고, 지가 좋아하는 학자한테는 또 80점을 주고, 80점대 높은 점수를 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이 자기가 높은 점수를 준 학자는 또 욕을 하고, 이 횡설수설 완전히 말이죠. 이거 치매 걸린 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도로,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그야말로 이기주의적인 인물로 딱 낙인이 찍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종찬 같은 인간한테는요, 독립유공자 이런 이제 대우를 더 이상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종찬의 이런 비리 의혹들, 일종의 다 비리 아니에요? 공직을 갖다가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그야말로 정치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데만 써먹는 이 정말 그 공직, 소중한 공직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써먹는 이런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종찬이하고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 그러니까 그런 인적 관계, 내적인 그런 관계를 잘 아는 이인호 교수가 오늘 뉴델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인호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건이 되면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오늘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방문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짤막짤막하게 이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결론을 보면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강공 입장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특히 이종찬 문제에 대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꿨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진상, 그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사회수석 전광삼, 그 다음에는 지금 보훈부 장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핵심 관리들이 전부 다 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달랬어요. 그런데 이종찬은 뭐냐? 그렇게 달래면 달랠수록 뭔가 자기도 반성하면서 요거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더 도망가. 그래서 처음에는요, 건국절을 제정하지 말라. 그래서 제정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김영석이를 사퇴시켜라. 김영석이 사퇴 못 시킨다.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은 이제 또 어떤 논리를 꺼내느냐? 김영석이를 임명한 배경은 음모론이 있다. 뭘 음모론이냐? 이승만은 아주 최고의 이 건국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축켜 세우고 미화시키고, 김구는 테러리스트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이런 음모론, 즉 이 김구는 테러리스트로 보는 것은 대학의 한 교수가 윤 대통령한테 영향을 줬다. 요렇게까지 지금 이종찬이가 말이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공개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가서
요거를 광고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서 그래도 자기가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니 그리고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제일 친한 중마고 아닙니까? 아무런 그런 어떤 이익관계가 없이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정과 신뢰로 이어지는 우정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철우 좀 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종찬에 대해서 아버님이라고까지 대우해 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서운한 점도 있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말이죠. 건국절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광복절에서 참여할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받아준다니까 김영석이 사퇴시켜. 아니 이거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로다가 채용된 사람을 갖다가 이종찬이가 사퇴한다고 사퇴해? 그러면 인사권을 갖다가 이종찬한테 뺏기는 것이고 이종찬은 임금님 왕이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영향력 없는 대통령에 불과한 것이고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요거를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퇴가 안 된다. 본인도 내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선임이 됐고 임명이 됐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열심히 독립기념관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사퇴하겠느냐? 옳은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종찬이가 아무리 아버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그렇죠. 사퇴하라고 해서 이게 개인 왕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극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 용산의 입장은 원칙대로 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수순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까지 하느냐? 이제는 그러면 김영석이를 앉혀갖고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으로 미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해서 또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퇴시키라고 압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우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미 다 동원했어. 그런데도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계속해와. 그러니까 대통령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이잖아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뭐가 있어야죠. 그리고 모든 예를 다 갖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아버님 예우를 해줬다 하면 그렇게까지 더군다나 수십 년간을 아버님으로서 예우를 해줬으면 그런 아버님으로 예우받은 그 정만 생각하더라도 윤 대통령한테 예우를 갖춰주는 게 기본 인간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내 자식 같은, 친자식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런 윤 대통령이 모든 예우를 다 했으면 돌려줘야죠. 그게 대통령을 모시는 예우지 않습니까? 아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들의 친구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철우 이 인간도 말이죠. 자기 친구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대화하고 윤 대통령 기본 입장 좀 박혀봐.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아주 못돼 먹었어요. 지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것밖에 안 되는가 봐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모든 예의를 다 동원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번에 이제는 광복 회장대리를 내놓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되겠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면접 점수 다 나왔잖아요. 채널A 지금 TV조선에서 점수를 다 공개했어요. 그 공개한 걸 보면은 이 A 사학과 교수는 80점대 그리고 김영석에 대해서 50점대 완전히 편향적 점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 교수를 또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이종찬의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종찬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강국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이종찬이가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오늘 전현희가 이게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건 인간도 아니다. 그랬는데 이 폐륜이라는 단어가 아까 그 방송을 때 생각이 안 났어요. 폐륜이요. 폐륜. 이 전현희는 폐륜.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즉각적으로 말이죠. 이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이건 폐륜적 막말이다. 요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대변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요. 제가 보기에 지금 뭐냐.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안보 관계자들을 싹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 안보 관계자들을 싹 다 바꾼 것도 일종의,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안보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나토 회담 이후에 이렇게 이제 싹 다
지금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외교관보다는 지금 이제 그 군인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게 좋겠다. 요래서 입장을 바꿨다. 그 인사를 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외교관보다는 이제 군인을 앞세우면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강공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강경론으로. 자,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싹 다 이제 바꾸고 있는데요. 좀 정책 방향이 윤 대통령을 정책 방향이 이제 강경 기류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강경 기류가 이렇게 이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왜 바뀌었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죠. 이 공수처. 공수처에서 대통령하고 이 통신 기록을 갖다가 싹 조회해가지고 숙달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아주 불쾌한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수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다. 그래서 요거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요런 증개 대표적으로 이종찬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전현희 사건, 그 다음에 공수처 사건, 여기에 대해서 강한 강경기를 지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 방향, 말하자면 인물도 좀 강성 인물로 싹 다 바꾸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제 중요한. 왜냐하면요,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맨 거부권 행사가 분명하고 법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탕 삼탕으로 법안을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검을 밀어붙이고 또 탄핵을 밀어붙이고 완전히 야당이 이제 강경로를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수세적인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강공 입장으로 지금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종찬과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김형석 이 관장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죠. 이게 이종찬 씨가 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할 때도 말이죠. 지금 이제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김영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신공격성으로 질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영석 독립기념관 임원 추천위원장이 지금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아랫사람을 다루듯이 추궁하듯이 어투를 높여가면서 질문을 하더라. 상당히 무리하게 질문을 했다. 인신공격. 자, 그래서 예컨대 김영석 관장한테는요, 이승만과 김구를 갈라치기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하려고 하느냐, 노골적으로 인신공격성에 면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 관장한테는 52점을 줬고요. 그리고 2등을 한 사학과 교수한테는 82점인가를 줬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말이죠, 이 2등 높은 점수를 준 요 사람한테는요, 이 사람한테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다. 요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비판적 인물이라고 본 사람이 점수는요, 이 김영석 관장보다도 한 30점 이상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 TV뉴스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질문했는데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종찬 스타일로 볼 때 자기가 잘한 것 같으면 여기 답변을 안 하겠어요? 야, 참 정말 노망한 거예요, 노망.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종찬이는 말이죠, 본인이 추천한 인사를 심사할 때 본인을 갖다가 왜 제껴버렸느냐, 자기를 왜 회피시켰냐 이거예요.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오영섭 이 추천위원장을 고발했잖아요. 독립기념관 측의 해명을 보면 뭐냐, 상근과 비상근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 회피 기준을 사전에 정했을 뿐이고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요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인호 교수가 말이죠. 전 서울대 명예교수, 러시아 대사 하신 분. 이종찬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1919년도에 건국이 됐으면 왜 독립운동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본인하고 동갑이래요. 1936년생. 그러니까 지금 88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89세. 89세에 시민단체 이렇게 큰 대형 시민단체 회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노욕이 심한 겁니까? 그러니까 광복회장 갈 때만 해도 지 아들하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이제 아버님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 영향력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정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인호 교수가 질문하는 것은 36년생인데 본인하고 동갑인데 출생 때 도대체 어느 나라 호적을 받았냐? 일제시대 때 일본이 강제로다가 일본 국적을 갖게 했는데 대책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 후손만 해야 된다. 요 전제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게 누가 이런 법이냐. 그리고 그동안에 10여 명의 독립기념관장 중에서 독립후손가가 많긴 많지만 2명은 독립운동가가 아닌데도 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대접을 받고 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해서 조금은 모자라는 사람들도 그동안에 비례대표로 국회의회 간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대 5대 6대 다 내려면서 이것도 심한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뉴라이트로 규정하고 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거, 이거는 새로운 이종찬식 블랙리스트다. 그리고 1919년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주장, 요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토대를 허물기 위한 종북 좌파의 이 작전, 여기에 이종찬이가 올라타고 있는 건데 요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라고 비판하는 거, 이거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게 독립이 완전히 됐다면 일제호적을 받는데 그때 그러면 이 1919년도 독립운동을 할 때 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거기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왜 할 필요가 있느냐. 독립이 이미 됐는데. 예. 그래서 1919년에 독립됐다고 하지 않으면 독립운동을 표명하는 것이 된다는 이 이종찬의 주장은 완전히 어불성설이 된다. 그리고 건국절은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또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 사실 건국과 광복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익숙한 광복절이라는 말을 바꾸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올해부터라도 광복절을 대한민국 건국 76주년, 해방 79주년 공동기념 8.15 광복절, 요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름을 딱 붙여봐라. 그 윤 대통령의 광복절 식사에 요 한마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인호 교수의 이런 주장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서거 50주기를 맞이해서, 왜냐면 내일이 이제 서거 50주기잖아요. 지금 이제 하루 전날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이 생가를 방문했는데, 2012년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서 대선 후보할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하고 이번 1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유교사 서거 49주기 작년에는요. 구미에 있는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서 추모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모식에는요. 유영하 변호사가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유영수 여사의 생가는요. 윤 대통령도 2차례나 찾은 바 있어요. 그래서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2021년도 8월 31일 날 방문해서 낮은 곳을 향한 여사의 어진 모습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금년 2월 28일에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생가를 찾아갔고 방명록에다가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 주신 여사의 어진 뜻을 기억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유경수 여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러한 국민적 신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과의 이 접점을 좀 넓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이종찬의 새로운 범죄 행위로다가 규정을 해서 이종찬을 고발해야 된다. 김영란법. 왜? 윤 대통령한테 세 번씩이나 자기가 미는 김진을 뽑아달라고 자기가 서신을 보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근데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메시지도 전화도 오고 요거 빨리 고발을 하고 좀 방송 좀 해라 하는데 시민단체 여러분들 반드시 고발 조치를 좀 해 주십사. 우리 시민단체 우파 요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종찬이가 얼마나 노욕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관직에 대한 욕심이 많느냐. 명세기 국정원장까지 해먹은 인간이 말이죠.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예, 잘 아시잖아요. 지금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사장, 명예이사장으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용차 한번 타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안보연구원 이사장? 이게 원장이 할 자리입니까? 명예이사장 할 자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폼 잡고 또 봉급받고 앉아 있어. 예.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가 있으면 대외 활동할 때 부담이 돼.
이게 자기 직성이 안 맞아. 잘난 척을 하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훈수도 줘가면서. 그러니까 그 좋은 그야말로 자리도 내놓고서 광복회장 자리를 따먹은 거예요. 막말로 해서. 36년생, 89세가. 그리고 나서도 왕노릇을 하려고 윤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정말, 예, 그야말로 이런 인간의 그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시면, 야, 참, 이종찬이가 과연 어떤 인간인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하루 한시도 빼놓지 않고 현 정부 들어서서 말이죠. 자, 자기 며느리는 질병청장을 해먹어. 본인은 국가정보원 연구소의 명예이사장을 해먹어. 그것도 이제 양이 안 차니까 또 광복회장을 감먹어. 예. 모든 자리를 탐내고 다니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이종찬의 비인간성, 이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참고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유경수, 지금, 여사의 이제 생가를 방문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 생가 방문과 관련된, 예,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아까 찾을 때만 해도 별로 안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제법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유경수 생가를 방문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대장이 지금 자료 화면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박덕흠, 네, 옥천 지역구 의원이죠. 박덕흠 의원이 하고 유영하 변호사하고 둘이서 수행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옆에 유영하 변호사, 이제 이 회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생가를 방문한 그 시민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항상 감사드리고요. 8월 달에 90만 갈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